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평생조연 배우 김원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이탈리아 작가 루이지 피란델로가 쓴 단편 소설 증명서입니다. 빼빼 마른 판사 단드레아는 어떠한 목소리 억양, 어떠한 눈짓 손짓과 함께 허리를 굽히면서 마치 어깨 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체념한 듯 치고 있는 사람처럼 하고는 누구든 그의 기이한 생활 방식에 대해 장난스럽게 질책하는 사람에게는 어허, 이 친구 보시게나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아직 그리 늙지는 않았다. 막 40세쯤 되어 보일까. 하지만 판사 단드레아라고 불리는 인간이 만들어진 과정을 대략 설명하려면 아주 이상하고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 귀괴하게 뒤섞인 가계 혈통, 수세기에 걸친 불가사의한 고뇌들에 대해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난하고 비천한 아주 일반적인 가족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계 혈통이 기괴하게 뒤섞여 있다는 데 대한 확실한 단서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의 핏기 없이 하얗고 야윈 얼굴과 수치 많은 흑인과 같은 검은 곱슬머리이다. 또한 그가 수세기에 걸친 불가사의한 한없는 고뇌를 알고 있다는 듯 보이는 것은 툭 튀어나온 넓은 이마 위에 온통 자글자글한 주름살이 얽혀 있고 낯빛의 작은 눈은 시력이 거의 없는 데다 빼빼 마르고 빈약한 자그만 몸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부정하게 그는 한쪽 어깨가 다른 쪽 어깨보다 약간 높은 자세로 마치 개처럼 비스듬하게 길을 걷곤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그보다 더 강직하게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곤 했다. 보는 것에 대해서라면 단드레아 판사는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때가 밤일 때는 아주 슬픈 일이다. 그럴 때면 단드레아 판사는 잠을 못 이루곤 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창가에서 한 손을 순 많고 뻣뻣한 검은 머리칼 사이로 집어넣고 쓸어내렸다. 그의 눈은 별들을 향해 있었다. 한 무리의 별들은 마치 빛의 셈이라도 되듯 온화하고 밝고 총총했으며 다른 무리의 별들은 빛을 확 발하며 자극적이었다. 그는 가장 생생한 별들을 삼각형과 사각형 등 기하학적 도형들의 이상적인 무늬로 엮어두고는 안경 너머 눈꺼풀을 반쯤 내린 채 그 가운데 별빛 하나를 자기 속눈썹들 사이에 붙잡아 두곤 했다. 그러면 그의 눈과 별 사이는 빛을 내는 아주 가느다란 줄이 연결되고 그의 영혼은 마치 길 잃은 작은 거미처럼 그 줄을 타고 산책길에 오르곤 했다. 그런 식으로 밤에 생각한다는 것은 건강에는 아주 좋지 않았다. 생각을 통해 얻게 되는 신비스러운 엄숙함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항상 어떤 확신을 들게 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 그 확신이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일종의 심각한 변비에 걸리는 것과 같다. 물론 영혼의 변비를 말한다. 그리하여 판사 단드레아에게는 그에게 속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자잘하고 불쌍한 흉악범들에 대한 판결 업무를 처리하러 날이 밝으면 사무실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동시에 잔인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사무실 책상 위 서류 뭉치들까지 그대로 잠자게 놔두진 않았다. 저녁 식사를 2-3시간 늦추고라도 또 저녁 식사 전이면 의뢰 동료들과 거니는 마을 담벼락 둘레 오솔길 산책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이 일을 처리해냈다.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여기는 이러한 정확한 시간 엄수는 그의 고통을 더 지독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판결 업무를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했다. 따라서 덜 급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그는 밤에 심사숙고해 두어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것은 결코 아닌데 밤만 되면 그는 자신의 검은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별들을 바라보게 되고 예심 판사의 자질을 부여받은 그가 재판에서 적절히 행해야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생각들이 떠오르곤 했다. 그래서 판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밤새 그 생각들 때문에 시간 엄수가 곤란할 정도로 위협과 방해를 받게 되고 다음날 아침이면 그는 그놈의 지긋지긋한 예심 판사의 자질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크게 벌어져 있음을 깨닫곤 했다. 그러던 단드레아 판사의 책상 위에 처음으로 한 일주일 전부터 서류 하나가 그대로 잠자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계류 중이던 그 재판 때문에 그는 초조한 흥분과 숨막히는 듯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우울감에 푹 잠겨 있더니 어느 순간엔가 잔뜩 찌푸리고 있던 눈이 감겼다. 가슴과 수직으로 펜을 쥔 채 판사 단드레아는 낮잠을 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간, 그러다 나중에는 더 이상 누에 고치를 만들 수 없는 누에 유충처럼 완전히 몸이 오그라들었다. 소음 때문인지 아니면 고개가 갑자기 세게 푹 떨어졌기 때문인지 그는 몸을 일으켰고 시선은 서류가 놓여있는 책상 위 한쪽 구석으로 갔다. 얼굴을 돌리고 입을 꽉 다문 채 콧구멍에선 바람이 들락거리며 휙휙 소리가 났다. 그는 바람을 콧구멍 안으로 최대한 들여보내 초조함으로 수축한 내장을 활짝 확장했다. 그리고 입을 쩍 벌리며 지겨울 때 내뱉는 소리와 함께 숨을 토해냈다. 이어서 갈고리 모양의 매부리코 위로 손을 가져가 땀 때문에 미끄러지는 안경을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 재판은 정말이지 불공정한 것이었다. 불공정한 이유는 재판이 무자비할 정도로 부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부당함에 대항해 한 불쌍한 남자가 빠져나갈 방도도 없이 필사적으로 항거하고 있었다. 그 재판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화를 풀 수 없었던 한 희생자가 있었다. 그런 그가 바로 그 재판에서 우연히 그에게 재수없이 걸려든 처음 두 사람에게 화풀이하려 드는 것이었다.